흔히 말하는 333 생존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는 3주밖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3일도 버틸 수 없는 산업이 있으니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흔히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 물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 중 하나입니다. 그냥 물이 아닌 0.00001%의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물이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이 이루어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작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산업을 위해 고도로 정제된 물을 바로 초순수라고 부르며 이 초순수를 제조하기 위해 각종 첨단 기술들을 동원하여 물속의 무기질,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용존가스 등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물로만 이루어진 초순수는 반도체 공장으로 공급되어 식각 공정 이후 웨이퍼 부스러기를 씻어내고 이온 주입 공정 이후 남은 이온을 씻어내는 작업, 웨이퍼 연마와 절단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세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정에서 초순수가 사용되는 것은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 하나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초순수를 사용함으로써 100%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수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연 9천만 톤, SK하이닉스는 연 7천만 톤에 달하는 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기업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수원지인 대청댐으로부터 하루에 약 10만 톤의 물을 공급받아 정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첨단 산업에 있어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초순수 정제 기술을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일본이 독점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초순수 산업 특허의 56%를 점유할 정도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초순수 특허는 4.9%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격차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초순수 설비를 일본 기업에서 시공받고 일본제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일 설비가 고장이라도 나면 일본 기술진이 수리하러 올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에 1회당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초순수 분석을 맡겨와야 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일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산업용 초순수를 공급해 왔었지만 2019년 일본이 외교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초순수 역시 불화수소처럼 언제 공급망이 틀어막힐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합쳐 초순수 정제 기술 개발과 플랜트 건설에 나섰었는데요. 지난 2021년 6월 환경부에서 초순수 국산화를 과제로 선정하고 1년 뒤인 지난해 말 공정 설계 단계의 첫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노력이 결실을 맺어 반도체용 초순수를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생산해 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지난 25일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설계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초순수 생산 시설의 내부 설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외선 산화와 이온 교환 설비 등 25차례에 달하는 공정을 거쳐 이물질 제로에 가까운 초순수가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순수 생산 시설에 공급된 물은 1차로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 물속의 큰 입자들이 제거되고 ACF 필터를 사용해 물속에 남아있는 염소가 제거됩니다. 이후 역삼투 기술을 활용하는 로 과정을 거쳐 유기물과 이온을 제거한 후 순수 처리 과정을 거쳐 잔류이온과 용존가스까지 제거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UVO 시설을 통해 유기물 분해와 살균, 이온 제거 과정까지 거치고 초미세 파티클까지 여과되는 MF 설비까지 거쳐야 초순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완성되는 초순수는 물속 이물질 비율이 한반도만한 크기의 저수지에 피자 한 판 떨어뜨린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H2O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죠. 이처럼 국산 기술로 정제된 초순수 설계 기술로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일본 초순수 설비들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초순수 시설 장비의 70%까지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세계 최고인 국내 반도체 기업이 국산 초순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국내 초순수 설계 시공사 및 소부장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활로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중 반도체 분쟁으로 인해 각국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초순수 시장의 규모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변재일 국회 물포럼 회장은 초순수 산업의 세계 시장은 2028년에 약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초순수 분야의 지원 확대가 물 산업 분야의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국내 초순수 시장은 올해 1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 전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4년 23조 원 규모로 2020년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 중국에서 신규 반도체 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 초순수 시장은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기술 장벽이 높은 초순수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 주면 만들어버린다 정신의 한국이 또 한 번 탈일 본화를 이루어냈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고작 무릴 뿐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높은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해왔던 품목들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만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한국이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1위를 차지하고 있던 4개 부문에서 선두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부 품목수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이 77개로 2년 연속 세계 10위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들의 뒤를 바짝 추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수출 1위 품목 신규 진입과 수출 주력 품목의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수출에 목숨을 걸어왔었고 수출을 통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 규제를 당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 넘쳐나는 자원이 부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나라만큼이나 풍부한 자원이 있었으니 바로 물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인구 증가와 첨단 산업 발전 등 깨끗한 물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이제 물에서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물 산업은 매년 5%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조 2032억 달러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 산업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에서 기반 기술을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일본의 초순수 독점 구조를 깨뜨리면서 물 산업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깨끗한 물이 많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기후 및 지형 특성상 강우량의 편차가 커 마실 물로 만들기 위한 수질 처리에 있어 언제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노력을 통해 상수도 보급률 99.3%에 달하는 세계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정수 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혹독한 공사 환경 때문에 모두가 꺼려하던 중동 담수화 프로젝트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담수화 기술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지난 도쿄 올림픽 때 그 더러운 실태가 까발려지고 말았었는데요. 2020년 도쿄 올림픽 당시 트라이애슬론 수영 종목이 진행될 장소가 도쿄 바로 앞바다인 도쿄만으로 결정됐었는데 경기 전 도쿄만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국제수영연맹 기준 7배, 트라이애슬론 연맹 기준으로는 21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는 더럽기로 악명 높은 인도 겐지스 강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도쿄만에서 검출된 대장균은 사람의 인분에서 검출되는 분변성 대장균군으로 도쿄만은 말 그대로 똥물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현장에서 선수들이 물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 수질이 매우 나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주최진이 묵살한 채 경기는 진행되었고 더러운 물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끝나자마자 구토하는 장면들이 포착되어 깨끗한 일본이란 이미지가 제대로 박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 앞바다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더러웠던 원인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하수처리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도쿄의 하수도는 오천시 빗물과 오염수 일부를 그대로 배출하는 함유식 하수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이 저렴하기에 후진국에서 많이 채택해온 방식인데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자부하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하수처리 시설의 80%가 여전히 함유식 하수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엔 함유식 하수도 구조를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분류식으로 교체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국 수도에 바로 코앞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깨끗한 물을 팔겠다니 코웃음 쳐지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전 세계 반도체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일본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